자, 최근에 급금에 나온 것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해요. 이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V자, 나이키가 좀 보이네요. V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최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반등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인천도 많이 올라갔네요. 인천 많이 내려간다고 얘기가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한국은행이 0.25 올리면 대출금리도 오를 것 같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0.25를 올렸어요. 이분 대단한 게 항상 잘 맞춰요.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맨날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달러도 들여다보고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잘 들여다보는 편인데 최근 무섭게 오르던 금리가 이상하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단에 다 왔다고는 하지만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큰 비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오늘 17일자인데 17일자에 돌아다니는 좀 짤 같은 걸 보니까 오늘도 금리를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은행권에서. 그래서 최근에 내린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금리가 개인적으로 제일 큰 관심사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돈을 벌면은 이게 이자로 나가는 게 정말 아깝잖아요. 이 돈이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뭣도 하고 우리 아들도 뭣도 사주고 아이패드도 사고 핸드폰도 바꾸고 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이자로 내면 이게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자 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 누님들도 이자 내는 거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전문가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간다라고 이제 대충 알고는 계실 텐데 이분은 조금 다른 분이에요. 판교 불패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판교에 살고 계시거나 판교를 좀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판교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고 굉장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장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블로그를 좀 보면서 금리가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분 블로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꺾이는 대출 금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최근에 여기저기 임장을 좀 다닌 것 같은데 금매들이 다 나갔다고 하대요. 요즘 그런 짤들이 돌아요. 이제 급금매들은 많이 빠졌고 약간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가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아직 네이버에는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날이 특례 대출 조건이 나왔던 날인데 이 정책의 몇 가지 의도랑 향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내용인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글씨도 많고 해서 우리 잘 안 보고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하는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9억 이하 주택을 5억 정도 빌릴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면서 금리 상단이 30년일 경우 4.95, 50년일 경우 5.05, 이게 최대치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요즘 나오면 딱 좋을 정책인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뉴스도 나옵니다. 얼씨구나 4%대 예금 금리 끌어내린 은행 대출금리는 천장에,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잘 안 내리고 예금금리를 쭉 내린다는 얘기죠. 은행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금금리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 같고요. 대출금리는 아직 조정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가 1월 8일이죠. 당국은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를 좀 내려라. 너무 높지 않냐. 연 5%대에서 4%대로 하향을 한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요즘에 DSR을 보고 주담대 금리는 8%라고 엄청 높죠. 누가 8%에 돈을 빌려서 집을 요즘에 삽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 거래 절벽이 있는 거고요.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분석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내린 것이다. 지금 내렸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짤 없이 0.25 정도 따라붙은 것 같은데 원래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달러 유출을 우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사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정책을 이용해 과도한 환율 인상을 방어하고 금리를 좀 적게 올렸습니다. 미국 따라서 안 갔죠. 그대로 따라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더하기 빼기 해보면 기준금리는 전통적 정책과 비교했을 때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0.75 올릴 때 0.25만 올린 게 아닌가.
실상은 0.5% 내린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환율은 급격하게 또 안정이 되네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원래 금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환율이 치솟게 마련인데 지금 이상하게 요즘 환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립니다. 하루하루 그냥. 자, 은행 고시 환율입니다. 이 날짜로 봤을 때 1250원인데 현재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내렸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 하는지?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보니까 1242원이네요. 오늘 조금 0.08 오르긴 했는데, 지금 3개월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와, 우리 뭐 1800원 간다고 얘기까지 있었는데, 1년 보면은 올해 초, 작년 초까지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오른 것보다 더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다음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격차가 1% 넘게 차이가 나는데 달러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들어온다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한 거랑 조금 내용이 다르죠. 이상하죠. 그분들도 아이러니 하면서 약간 입장을 좀 변화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참고만 하시고, 제 얘기도 마찬가지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GDP 비중이 예전만 못하고 그만큼 탈달러화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자, 이런 어려운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2018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의 전 세계 GDP 비중은 늘어왔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은 전 세계가 오들오들 떨면서 금리를 따라 올릴 만큼 파워가 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전 세계가 좀 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주요국 2023년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이걸 누가 전망했을까?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아르헨티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1억을 빌리면 7,200만 원을 이자로 낸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와, 이거는 뭐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브라질도 엄청나고, 지금 멕시코도, 터키도 엄청나네요. 32%. 자, 실제 각국의 기준금리 전망만 봐도 모두가 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만큼 탈달러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금리 인하를 점치는 채권시장. 일단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고 하네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일어나는가? 미국 국채 10년물보다 3년물 이자가 싼 이유가 원래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돈을 누군가 빌리려고 하면은 3개월만 빌리는 애들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기간 프리미엄을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물의 이자가 단기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면 통상적으로 3개월물 금리가 상승하니까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깊은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금리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10년물의 이자가 3년물의 이자보다 낮아지게 된 겁니다. 시장과 연준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철저히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는 중.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빨간 선이 3개월 10년물 금리 차인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정점에서 금리는 인하되고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좀 쉬운 얘기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해서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국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해답은.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얕은 침체를 맞게 될 것이며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가운데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 향후 저금리, 저물가, 경제 호황이 골디락스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파월의 입이 좀 멀어졌죠.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CPI를 여태까지 뭐 밤새서 봤던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거고, 대출 금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나가는 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CPI를 유심히 봤던 건데, 근데 한국 부동산 대출 시장은 오늘 정책이 나온 이후에 피벗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상단이 5.05입니다. 고정으로 부동산 대출 시장의 금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집값이 요즘에 막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높고 향후 추가 인상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나라에서 정책 금리로 5.05 상단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뭐 파월이 미국에서 뭐 떠들던 말던 한국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은 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실컷 금리 올려봐야 뭔 상관입니까? 내년에 더 떨어지면 사겠다? 올해 1년만 한시적인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내년부터는 또 변동이라고 하네요. 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지금 특례 써서 싸게 잡고
내년에 금리 내려가면 대출 대환해서 대출 갈아타면 된다.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추천을 하고 계시네요. 어차피 중도상환 수수료 0%인 대출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집값 떨어져서 나중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들어가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게 혜택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네요. 중도 상환 수수료 0%. 자, 무주택자분들은 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지게 놔두지 왜 자꾸 규제를 푸냐고. 근데 집을 안 사면요, 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나라도 문제 생기고 뭐 민간도 문제 생기고 기업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은 많이 사고 거래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입장에서. 자, 이제 봄 이사철이 왔죠. 무주택자분들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대출 받아서 이걸 사야 되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살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파월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파월도 말은 저렇게 하는데 결국 본인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보고 한다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최근에 급금에 나온 것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해요. 이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V자, 나이키가 좀 보이네요. V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최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반등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인천도 많이 올라갔네요. 인천 많이 내려간다고 얘기해가지고 대구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광주, 심지어 광주까지 이런 반등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다 멈췄네요. 하락은 멈추고 계속 내려가는 그림은 아닌데 이거 보니까. 자, 반등을 치는 느낌이긴 합니다. 요즘에 송파나 강동 쪽 이쪽이 사실 먼저 움직여요. 이쪽이 움직이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온기가. 이쪽에는 급금 애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이것도 저도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면은 들어보면 이쪽은 벌써 뭐 급금 애들은 다 빠지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이 0.25 올리면 대출금리도 오를 것 같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0.25를 올렸어요. 이분 대단한 게 항상 잘 맞춰요.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0.25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출금리가 안 올라갔어요. 이상하죠.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대출금리가 내려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은행권 뉴스가 나오네요. 은행권 13일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 금리 안 올릴 듯. 이미 최종 금리를 반영해서 대출을 진행했었던 거예요. 최근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6%막 이런 7% 이런 것들이 최종 금리 인상까지 다 반영해서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은행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금 금리는 안 올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출 금리는 이미 피봇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CPI 결과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한국 기준금리도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거죠. 기준금리도 상단에 도달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받는 그런 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DSR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딱 버티고 있다 이거죠. 자, 이분 말씀은 이제 부동산 V자 반등은 얼마 남지 않았다. 꽉 잡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전벨트를 좀 매고 계셔야 될 타이밍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은 언제까지 또 뭐 맨날 평생 무주택자로 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주택 소유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좀 잘 잡고 임장도 좀 많이 다니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딱 공부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도 요즘 괜찮더라고요. 옥석 가리기도 요즘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리는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계획을 잘 짜서 주택 구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